우한 폐렴 감염 우려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한인 사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공화당 상원의 추가 증인 소환을 막을 표 부족으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동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제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한인사회 역시 감염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그 한인사회 현장을 류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없고 옛날에 메르스나 사스도 갑자기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화 문의만 계속 받아요. 있느냐고. 그냥 지금 당장은 지금 마스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수가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서면서 제2의 사스 사태로 커질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뚜렷한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 예방이 최우선인 상황. 마스크도 진작에동이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인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마스크 구매 현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스크 구입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마스크가 남아있나요? 아니요, 저희 마스크가 지금 없어가지고 다 동났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도매상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마스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그 아무것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두 종류 다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 물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전염이 될까 한인사회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복작복작했던 예전과 달리 식당가가 한산합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중국인들과 여행객들이 많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더욱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나 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추가적인 공공보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 및 지방 공공보건 안전 파트너와 조율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을 여행하며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나 직원은 누구나 집에 머물면서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CDC가 중국으로 피르지 않은 여행은 피하라고 권고하며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한 것처럼 조지타운 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도 중국 대학과 교류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팔 또는 옷소매를 이용해 입을 가려야 하고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는 각 분야의 비상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중국 우한에 있는 미국인 201명을 본토로 긴급 대피시켰고 미 전역의 주요 공항 20곳에서 발열 검사하는 검역을 확대한 데 이어 여행 금지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17년 전 사스를 뛰어넘자 미국도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어서 2003년 지구촌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사스의 감염자 5,300여 명을 추월해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미국인 210명을 전세기편으로 본토에 귀환시켜 격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국인 210명은 중국에서 2번, 미국에서 3번이나 의료진들로부터 검진을 받으며 중간 기착지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떨어진 마치공군 예비군 군 기지에 도착해 일시적으로 격리돼 머물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우한 인근에서 미국 고향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미국인들이 많을 경우 추가로 전세기를 띄워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미국인들의 중국 여행을 금지시키는 여행 금지령을 발동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여행 금지령은 아직 발동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을 유학 연수 보내고 있는 미국 대학들이 일제히 본국 귀국령과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에서는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 등 사립대학들과 UVA 버지니아 대학과 UMD 메릴랜드 대학이 중국에 유학가 있는 학생들에게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에게는 당분간 중국을 여행하지 말라는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에 대해선 미국 내 주요 20개 국제공항에서 발열 검사하는 검역을 실시하고 있어 미 전역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관문에서 신종 코로나 차단에 돌입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 기업들도 초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2월 첫째 주에 배정했던 중국행 항공편 24편을 취소한 데 이어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하이, 베이징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행 항공 티켓을 구입한 승객들이 벌금 없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내 매장 전체의 절반인 2,000곳 이상을 일시 폐쇄했으며 맥도널드는 중국 내 3,000곳의 매장 가운데 우한이 있는 허베이 성내 매장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애플은 일부 매장을 폐쇄하고 생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공족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규정에 제재를 받지 않은 대상들도 있습니다.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이용할 수 없지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응급치료, 임산부, 시민권 자녀 의료 혜택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 자녀, 입양아들, 난민 망명 신청자, 폭력 피해자들의 정부 복지 혜택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돈 없으면 미국 영주권도 받을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푸스탬프, 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 부조를 합산해 12개월치 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게 됩니다. 당초 발효일보다 석 달여 지연된 끝에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이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특정 시행일부터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36개월 기간 동안 합산해 12개월 이상 금지 대상 공적 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 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공적 부조를 한 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2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메디케이드 6개월과 푸스탬프 3개월을 이용했고 다른 가족 1명이 메디케이드 3개월을 썼다면 이들을 모두 합해 12개월 사용으로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는 기존의 SSI 현금 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서로 푸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됐습니다. 반면에 제재받지 않는 대상들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 이하 미성년,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 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 망명 신청자, 폭력 피해자들이 받은 정부 복지 혜택들은 퍼블릭 차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메디케이드보다 넓게 허용하는 칩, 아동건강보험, 위크라는 여성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8,100의 퍼블릭 차지 이민본들을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추가 증인 소환을 막을 표가 부족하다고 밝혀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폭탄 증언이 나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표대결에서 단순 과반수로 추가 증인 소환을 결정하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가성 거래를 증언할 경우 탄핵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예측 불허 상황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탄핵 재판의 마지막 분수령인 추가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공화 민주 양진영이 사활을 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인 31일에는 상원 탄핵 재판에서 추가 증인을 부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표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추가 증인 소환을 막을 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추가 증인 소환 동의안은 단순 과반수인 51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에다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가세해야 합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표 부족을 토로한 것은 공화당 동료 상원의원들 가운데 4명 이상이 당론을 이탈해 증인 소환에 지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추가 증인 소환에 지지할 수 있다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중도파들로 미트 롬니, 수전 콜린스 등 2명은 지지에 기울었고 리자 머코우스키, 라마 알렉산더, 코리 가드너 등 3명도 지지 대열에 설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거명돼 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도 불러야 한다는 논리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31일 추가 증인 소환 동의안이 채택되면 볼턴이나 헌터 바이든 등 개인별로 증인 소환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만 채택될 수도 있고 헌터 바이든까지 2명을 부를 수도 있으며 증인 소환이 부결돼 증인 없이 조기에 탄핵 재판을 종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추가 증인 소환에 실패할 경우 트럼프 탄핵 재판은 즉각 31일 중 최종 탄핵 표결까지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종 탄핵 표결에서는 3분의 2인 67명이 지지하려면 민주당 전원 47명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 20명이나 이탈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에 따른 무죄 판결로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이후 3차례 금리를 내렸다가 지난달 인하를 멈춘 연준은 새해 들어서도 금리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박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동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현행 1.5%에서 1.75% 사이로 유지됩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키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이 적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견고한 일자리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지출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반면 기업 고정투자와 수출이 약한 상태로 남아있고 12개월 기준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0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17명 중 13명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4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며 당분간 동결 기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중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인하해 사실상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습니다. 2012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2016년 한 차례, 2017년 3차례, 2018년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말 약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 9월과 10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가 지난달 동결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산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공정한 수준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협상에 대해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트럼프 요구액의 5분의 1인 9억 2,500만 달러를 냈습니다.
상원외교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방위비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을 꼬집으며 이 같은 과도한 요구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이점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방위비 협상팀은 한국의 고액을 요구하는 협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담당 두 의원들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 지속해온 헌신을 약화시킨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은 한미 동맹 관계와 미국 입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도 방위비 5배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로 두 국가 간 관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한미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게 일반적인데 5배 인상 요구 자체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한 양국의 방위비 분담 추가 협상은 다음 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